챕터 10 시각형 사고 마음속 캔버스에 그린 그림은 현실이 된다. 일이 전혀 손에 잡히지 않을 때면 나는 석공소로 간다. 거기서 망칠질하는 석공에게 배운다. 석공은 망치로 바위를 100번 내리친다. 하지만 바위는 갈라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석공이 망치를 101번째 내리치는 순간 바위는 마침내 둘로 쪼개진다. 그것을 보고 나는 깨닫는다. 101번째의 망치가 바위를 둘로 가른 게 아니라 바위를 때린 망치의 숫자 하나하나가 합쳐져 거대한 바위를 둘로 갈랐음을. 제이컵 리스. 가슴속에 꿈을 그려라. 평생을 다 바쳐도 실현 불가능한 것 같은 거대한 꿈을. 그 꿈이 진정한 현실이라고 인정하라. 그대의 육안에 보이는 현실은 거짓이라고 판결하라. 맹세하라. 꿈에 미쳐서 살아가겠다고.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대신 꿈을 내쉬고 들이마시겠다고.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대신 꿈을 먹고 마시겠다고. 가슴에는 심장 대신 꿈이 뛰게 하고 혈관에서는 피 대신 꿈이 흐르게 하겠다고. 나는 이 책에서 R&VD 공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만일 내가 당신 아이의 미래를 위해 유치원 때부터 한글이나 산수를 가르치듯이 세계적으로 R&VD 공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아마도 나를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런 주장이 좀 황당하게 들린다. 그런데 스위스의 한 주립학교 설립자는 학생들에게 VD 기법을 가르치는 일이 역사나 수학을 가르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실제로 그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VD 기법을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이다. 이 학교에서 가르친 VD 기법은 꿈꾸는 다락방에서 말하는 VD 기법과 다르다. 사진을 보면서 이미 꿈을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거나 꿈을 글로 적는 등의 교육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꿈꾸는 다락방의 VD 기법보다 훨씬 앞서갔다는 인상을 준다. 이 학과의 형성화 교육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지만 로버트 루스번스타인과 미셀 루스번스타인이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두고 추측해 볼 때 교사가 학생들에게 위에서 볼 때는 원형, 한쪽 측면에서 보면 삼각형,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각형인 물체는 무엇인가 같은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이 즉시 대답할 수 있도록 가르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이런 질문에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으려면 시각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한다. 어떤 특이한 모습의 도형도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 사진을 보거나 글로 쓰면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식의 VD 기법은 이런 형상화 교육에 비하면 속도감이 많이 느리다고 할 수 있겠다. 아무튼 이 학교의 설립자 페스탈로치는 VD 기법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형상화 교육이 다른 어떤 교육, 그러니까 국어나 수학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고 또 실제로 학생들에게 굉장히 열심히 교육했던 것으로 보인다. 형상화 교육의 이면에는 꿈꿀 수만 있다면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다. 앞에 도형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교사로부터 상상조차 못해본 도형들을 마음속으로 형상화해서 발표할 것을 요구받는다. 삼각형이나 사각형 같은 간단한 도형이라면 모를까. 이런 특수한 형태의 도형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형상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어떤 도형이든 순식간에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아이들은 대답하고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찰흙이나 종이 등으로 상상 속의 도형을 실제로 만들어 본다. 아이들의 상상력이 옳았음을 확증해 주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배운다.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도형도 상상력만 잘 발휘하면 얼마든지 형상할 수 있으며 마음속으로 형상한 도형은 현실에서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 배움은 은연중에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일도 꿈꿀 수만 있다면 이룰 수 있다는 깨달음으로 연결된다. 페스탈로치는 단순한 교육자가 아니었다. 스위스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지금도 교육의 성자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당연히 그의 교육 철학은 당시 스위스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즉 당시 스위스의 거의 모든 아이들이 세계적으로 형상화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놓고 볼 때 우리나라 VD 기법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듯이 스위스 역시 형상화 교육을 통해 강소국의 기적을 이어나갔다고 말한다면 너무 심한 비약일까. 형상화 기술과 VD 기법의 공통점. 생각의 탄생에서 로버트 루스번스타인과 미셀 루스번스타인은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비결로 형상화 능력을 들고 있다. 아니 비범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과 평범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형상화 능력의 유무를 두고 있다. 두 사람은 그 증거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리처드 파이먼, 면역학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한 샤를 리콜, 발전기와 반학기를 발명한 찰스 스타인메츠, 교류 전등기를 발명한 니콜라 테슬라 등 노벨상을 수상한 수많은 과학자들과 찰스 디킨스, 테네시 윌리엄스, 브론테 자매, 생텍쥐베리, 헨리 밀러, 돌킨 같은 위대한 작가들과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루치아노 파바로치 같은 음악의 거장들, 그리고 루이즈 부르주아, 조지아 오키프 같은 천재적인 미술가들의 형상화 능력을 예로 들고 있다. 희망적인 사실은 형상화 능력은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습득 가능하다는 점이다. 로버트 루스번스타인과 미셀 스투번스타인은 극히 소수의 사람만
많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형상의 능력을 타고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습을 통해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수많은 발명가, 수학자, 물리학자, 화가, 작가, 무용가들이 해왔던 시각형 사고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지고 그것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후천적 학습, 형성화 교육은 반드시 어린 시절에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도안, 제도, 드로잉, 회화, 사진술 등은 제대로 연마하면 성인들도 얼마든지 형상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로버트 루스번스타인과 미셀 루스번스타인이 말한 형상화 능력이 주로 창조 활동에 관한 것이라면 꿈꾸는 다락방에서 말하는 VD 능력은 꿈에 관한 것이다. 고도로 발달된 형상화 능력이 과학, 문학, 음악, 미술 등의 분야에서 천재를 만들어낸다면